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개항과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편전쟁 패배하고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나고 변법 양무운동, 변법 자가운동 등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특히 이제 그 변법 자가운동 실패하고 나서 보수파의 무술정변으로 이제 변법 자가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외세 간섭은 더욱더 심화되겠죠.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외세에 대한 민중의 반감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둥반도를 근거지로 했던 백년 교도들을 중심으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도울 부 청나라 청 멸하다 멸할 멸 서양 세력 할 때 양 그래서 부청 멸양이라는 걸 주장하면서요. 외국인을 습격하고 교회와 철도, 전신 시설 등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의화권이라고 하는 권법, 봉술, 도수를 중심으로 육체를 단련하면 종교 물과 불에도 다치지 않고 창과 총도 피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죠. 이건 흡사 동학농민운동 때 뭐 주술을 외우면서 뭐 이렇게 주문을 써가지고 물 마시거나 뭐 하면 병이 낫고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막 공격하면 일본군 총에 맞아 죽지 않는다. 약간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하죠. 뭐 실제로는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총쏘에 다 맞아 죽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외국인을 습격하고 뭐 난리를 치자 이거 청나라 정부는 이들이 기세가 든든해지니까 상황 판단을 좀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의화단을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결국 서구 세력들 8개국 연합군 열강 세력들이 결국 군대를 몰고 와서 이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신축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받고요. 베이징 점령하고 나서 이제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러 출병했던 세력 중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만주의 군대를 그대로 주둔시키면서 사실상 만주를 자신들의 세력권 하에 두게 됩니다. 보수파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뭔가 백성들을 좀 달래고 근대적인 개혁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황제가 광서제였기 때문에 광서제 시절에 새로운 정치다 해서 광서신정이라고 부릅니다. 신식 군대도 만들고 과거제 폐지하고 근대적인 관리 제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설치하고 헌법도 만들어줄게 막 이런 걸 약속하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자 청나라의 지배에 실망했던 그 한족 근대적 지식인들, 특히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나라를 타도하자라는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순원이죠. 순원은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것을 중국 혁명 동맹인 거죠.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민주의라는 걸 내세우게 되는 거죠. 민족, 민권, 민생 이 세 가지가 평등해야 된다. 라는 걸 내세우는 겁니다. 민족, 민권, 민생을 내세우는 삼민주의라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한편 청나라는 이제 외세에게 이것저것 많이 뜯기다 보니까 재정난이 심각해지겠죠. 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영철도를 국유화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방 세력들은 반대를 하겠죠. 특히 스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 정부가 이걸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하려고 하죠. 그러자 광서 신정으로 만들어졌던 새로운 군대 신군이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봉기가 이제 한 곳에서 그치지 않고 곳곳으로 막 확대되어 가는 거죠. 이러한 우창에서의 신군의 봉기가 이제 신해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911년 신해년에 신해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노는 임시 대총통, 수노는 이제 중화민국을 세우고 임시 대총통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를 난징, 남경으로 삼습니다. 청나라는 군벌이었던 이용장 사후에 군사권을 좀 쥐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를 내세워서 이걸 진압하려고 합니다. 근데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혁명 세력과 연합을 해서 황제였던 마지막 황제 푸이 선통제를 퇴위시켜 버리는 거죠. 이로써 청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위안스카이는 수논과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청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고 공화국 세울 테니까 나를 대총통에 초대해다오.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논은 임시 대총통이었잖아요. 이 수논의 임시 대총통이었던 수논을 대신해서 대총통에 오르게 됩니다. 위안스카이 원세계. 그런데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혁명파를 오히려 탄압하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황제로 취임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발과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좀 불만이 많았는지 화병 나서 죽어버리죠. 위안스카이가 이렇게 죽게 되자 이제 호랑이가 죽으면 여우들이 이제 숲속에 대장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그래도 카리스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안스카이가 죽어버리고 중앙 정부가 정부로서의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었던 위안스카이의 부하들로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곳곳에서 자신의 근거지에서 휘하의 군대를 보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이런 애들을 군벌이라고 하죠. 곳곳에서 이제 군벌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동북 군벌이었던 장장님, 뭐 그 중국 발음으로는 장쪼린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군벌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베이징의 중앙 정부를 무대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장개석이 북벌을 완료해서 얘들을 흡수할 때까지 이러한 혼란 상태가 계속됩니다. 한편 신해혁명 이후에 천두슈와 같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의식을 일깨워서 뭔가 이렇게 기존에 그러니까 그 봉건적인 유교 사상을 비판하면서 한민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민족의식을 일깨우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자 이런 겁니다. 중국 사회를 좀 변화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새로운 문화, 신문화 운동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도 발행하면서 일종의 이제 계몽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근데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합군에 참가하면서 이제 얻으려고 했던 건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이야기하면 1차 세계대전 이야기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얘가 지금 산둥반도지 않습니까? 얘가 산둥반도인데 이 산둥반도의 청두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당시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칭따오 맥주 아시죠? 칭따오, 양꼬치엔 칭따오 하는 그 칭따오가 청두입니다. 이곳이 이제 여기가 맥주가 칭따오 맥주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독일의 기술, 맥주의 본고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맥주로 유명한 독일의 맥주 기술이 들어와서 칭따오 맥주가 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됐던 독일이 이제 삼국 동맹 출축국의 삼국 동맹의 일환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연합군이었고 일본도 당시에는 연합군이죠. 근데 이 일본이 유럽 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이 동네에 있었던 산둥반도를 진격해서 독일의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차지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연합국이지만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뭐 이러냐.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거 선생님 이거 펜이 전쟁에서 승전국이기 때문에 이 산둥반도 이권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베이징 처음에 전쟁하는 동안에 선생님 펜이 좀 문제가 있네요. 왜 또 펜이 말을 안 듣노? 네. 베이징의 그 군벌 정권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무리한 요구였던 21개조 요구를 이거 왜 잘 안 써지나? 21개조 요구를 수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파리 강화 회의에서 뭔가 전승국인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거부됐습니다. 똑같은 전승국이어도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영국과 그 일본이 작당을 해서 중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천안문 광장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5.4 운동이죠. 이거 펜이 잘 안 되네. 5.4 운동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철폐하라. 일본하고 타협한 군벌을 타도하라. 친일파 몰아내자. 이런 것들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산둥반도 이권을 회수하자고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압력이 거셌기 때문에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 결국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열강은 중국의 영토 보전을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워싱턴 회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열강의 패권을 조절하면서 중국의 영토 보전을 약속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거 왜 펜이 안 되노? 됐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7강